보청기 포천센터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센터를 운영하시면서 많이 들으셨던 질문들에 답변을 해주신다고 그러시죠? 네. 그럼 첫 번째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청기를 착용하면 잘 들리나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시자마자 처음에 그냥 던지면서 물어보시는 질문이에요. 보청기를 착용하면 잘 들리냐? 일단 잘 안 들리시니까 오시기도 했고, 잘 들리는지 궁금하신 거죠. 진짜 껴서 잘 들을 수가 있는 건가? 근데 막연하게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일단 얼굴만 봐서 이 사람이 잘 안 들리는 건지, 또 보청기를 껴서 잘 들을 수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는데, 정확한 건 일단 여러 가지도 여쭙고 문진을 하고 청력 검사를 통해서 또 실험적으로 보청기를 착용하고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내가 보청기를 껴서 잘 들을 수가 있나 직접 체험을 해보시는 거죠. 근데 왜 직접 체험을 해봐야 되냐면 정말 귀 건강 상태나 다른 이유 때문에 보청기를 착용을 해도 못 들으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난청 정도에 따라서 효과도 개인차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보청기를 착용하면 잘 들린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소리는 어떻게 들리나요? 일단은 귀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이 귀가 바깥에 귓바퀴가 있고, 우리 귓구멍, 웨이도라고 하는데, 웨이도로 소리가 들어가서 우리 귀 안에는 고막이 있어요. 이 고막을 통해서 고막 뒤에는 이소골이라는 뼈가 있는데, 이 뼈를 통해서 달팽이관까지 전달이 되고, 달팽이관에서 형신경을 통해서 뇌까지 전달이 돼야지 우리가 소리를 인식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바깥에 귀 구멍, 웨이도를 봤을 때 이물질로 막혀 있다거나 고름이나 염증으로 막혀 있다면 소리가 제대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제 귓병으로 인해서 고막이 손상되거나 없다거나 하면은 소리가 조금 약하게 전달이 될 수가 있고, 또 이 고막 뒤에 이소골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소골의 관절이 끊어지거나 이소골이 손상이 되거나 이 이관을 통해서 이 콧물이나 염증이 올라와서 이소골에 쉽게 말해서 저항이 생기는 경우에 또 소리의 전달이 덜 될 수도 있고요. 달팽이관에 손상이 있을 수도 있고, 이 달팽이관에서 뇌까지 가는 이 신경에 손상이 있거나 염증이 있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신호가 제대로 뇌까지 가지 않는다면 잘 안 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우리 뇌가 소리를 듣는 겁니다. 그러면 보청기의 선택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보청기의 선택 기준이 정말 다양한데, 일단 보청기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보청기는 일반적으로 귀 속에만 넣는 귀속형 보청기가 있고, 이 아래쪽에는 귀에 걸기도 하면서 귀 속에 넣는 귀걸이형 보청기가 있고,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가 조금 크다 보니까 귀걸이형 보청기의 장점은 유지하면서 조금 작게 보일 수 있는 이런 오픈형 보청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바깥으로 보이는 게 싫어, 귀 위에 걸리는 게 싫어 하신다면 귀 속에 넣는 일반형 귀속형 보청기나 작아서 잘 안 보이는 고막형 보청기, 이런 걸 쓰실 수가 있고, 나는 조금 보여도 돼, 쓰기 편하고 관리하기 편한 보청기가 좋아 하신다면 귀에 거는 보청기가 조금은 보이지만 쓰기도 편하고 관리하기도 편하고 여러 가지 장점이 많습니다. 하지만 두 마리 토끼를 같이 잡고 싶다 하신다면 귀에 걸면서도 조금 작은 오픈형 보청기가 좋아요. 어떤 장단점이 있냐면, 일반적으로 이런 고막형 보청기는 가장 기본적인 부품만 들어가요.
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 여기서 신호 처리를 하고, 또 소리가 나온 스피커도 가장 기본적인 부품만 들어가는데, 그러다 보니까 공간의 제약으로 가장 기본적인 부품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긴 조금 큰 보청기는 약간의 부피는 커지지만 소리가 들어가는 마이크도 2개가 탑재가 되고, 소리를 낼 수 있는 스피커도 큰 스피커를 넣을 수가 있어서 청력이 많이 안 좋은 분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고막형 보청기는 고도 난청이신 분들한테는 적합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소리를 내는 힘이 센 스피커를 넣을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고막형 보청기는 잘 안 보이는 장점은 있지만 청력이 많이 나쁜 고도 난청이신 분들에게는 적합하지가 않다라는 거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 보청기는 소리가 들어가는 부분과 소리가 나오는 부분이 거리가 멀수록 좋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쉽게 예를 들어서 노래방에 갔을 때 이 전면에 스피커 부분에 마이크를 가까이 갔을 때 삐 소리가 나는 걸 경험하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소리가 나와서 정상적으로 귀로 들어가야 되는데 아무래도 귀에 꼭 맞지 않는다면은 소리가 셀 수가 있어요. 소리가 새서 다시 마이크로 들어가게 되면 삐 하는 피드백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이런 고막형 보청기 같은 경우는 소리가 나오는 것과 소리가 들어가는 것의 거리가 상당히 좁죠. 아무리 잘 맞추더라도 귀에 제대로 삽입을 하더라도 아주 미세하게는 소리가 셀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마이크로 소리가 다시 들어가서 이 피드백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소리를 제한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를 풍부하게 듣기 위해서는 이렇게 소리가 나오는 곳과 들어가는 곳이 먼 귀걸이형 보청기가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이런 오픈형 보청기는 작기도 하면서 소리가 나오는 것과 들어가는 곳이 멀다. 이런 오픈형 보청기가 2가지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다라는 거죠. 보청기의 선택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네. 그러면 80세이신 저희 할머니의 경우에는 어떤 보청기를 해야 좋을까요? 정확한 건 일단 직접 뵙고 청력 검사도 해보고 여러 가지 건강 상태도 여쭙고 선택을 해야겠지만,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연세가 드실수록 이제 손의 감각도 떨어지시고 이제 80세이시면 이제 노안이 생기셔서 가까이도 잘 안 보이시고 도폭을 쓰셔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이제 바깥에서는 조금은 보일 수 있지만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가 뭐 조금은 보일 수 있겠지만 크기도 하고 손이 감각이 떨어지시기 때문에 너무 작은 보청기는 조금 불편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큰 보청기가 관리도 쉽고 배터리가 크니까 건전지도 교체하기가 쉽고, 또 배터리가 큰 만큼 오래 사용할 수 있고, 또 청소도 간편해요.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는 뭐 칫솔 같은 걸로 대충 해도 고장날 거 없이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고, 혹시 떨어뜨리거나 해도 쉽게 굴러가지도 않고, 또 외부에 노출이 되지만 땀이 나거나 비를 맞아도 방수 코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지가 않아요. 뭐 그렇다고 일부러 물에 담그거나 세탁기에 돌리면 안 되겠지만, 그래서 제가 권해드린다면 조금은 보이지만 관리하기 편한 이런 귀걸이형 보청기가 쓰시기에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청력이 나빠야지 보청기를 착용해야 하나요? 그래서 제가 추천을 드린다면 뭐 크게 나눠서 뭐 경도, 중도, 고도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 그 사이에 경중도, 뭐 중고도 이렇게 해도 될 수가 있는데, 경도까지는 아무래도 60대가 넘어가시면 다들 청력이 조금씩은 떨어지셔요. 그래서 경도 난청이신 분들한테는 이제 보청기를 꼭 착용하셔야 됩니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적어도 경중도 난청이신 분들에게, 또
전반적인 청력보다는 이제 고주파수가 좀 떨어지는 경중도 난청이신 분들은 이제 보청기를 쓰시면 일상생활에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경중도이시면서 고주파 난청이신 분들이 이제 가끔 말을 놓치게 되고 뒤에서 말을 한다거나 멀리서 하는 말 아니면 주변에 소음이 있을 때 말소리는 들리지만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아서 자꾸 되묻게 되고 그런 경우가 많으세요. 자꾸 그런 게 진행이 되다 보면 자꾸 되묻기도 미안해지고 그냥 들은 척하고 웃고 넘기고 자신이 이제 자신감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람이 많은 자리는 피하게 되고 사회적으로 고립이 될 수도 있죠. 더 심해지면. 그리고 또 우리가 젊어서 공부하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보청기도 경중도 난청, 중도 난청 정도일 때 착용을 해야지 효과가 더 좋지. 고도 난청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청기를 처음 착용할 때 일반적으로 적응 기간도 조금 더 걸리고 착용 효과도 떨어지시는 분들이 꽤 있으셔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중도나 중도 난청이신 분들은 보청기를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모든 신체의 기관이 마찬가지로 내가 사용을 안 하게 되면 자꾸 우리 뇌에서 이 기관은 사용을 하지 않나 보네? 필요가 없구나 하면서 점점 감각을 둔화시켜요. 모든 신체 기능이 나이가 들수록 약해지면 약해지지 좋아지기는 힘들어요. 우리가 운동도 계속 해야지 근육이 유지가 되는 것처럼 이 청각적인 자극도 자꾸 자극이 돼야지 유지가 되는데 자꾸 사용하지 않게 되면 뇌에서 이제 필요 없구나 사용을 안 해도 되는구나 하고 이제 기능이 점점점 떨어지게 돼요. 그러면 원장님 혹시 보청기를 한쪽만 해도 되는 건가요? 보청기는 내가 정말 청력 검사를 했는데 한쪽만 안 좋다 그러면 한쪽만 하셔도 돼요. 그런데 양쪽이 안 좋은데 한쪽만 한다. 물론 한쪽만 해도 되죠. 안 한 거보다는 한쪽만 해도 당연히 잘 들려요. 하지만 양쪽으로 듣는 것보단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일반적인 사람이 귀가 양쪽이 있는 이유가 방향도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위아래도 분별을 할 수가 있고 양쪽으로 들어서 더 크게 들을 수가 있고 여러 소리 중에서 듣고자 하는 소리에 집중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PD님도 한번 제가 얘기하는 걸 들어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한쪽만 이렇게 가려보세요. 가려보실까요? 지금 한쪽 가리시면 제가 얘기하는 게 조금 답답하지 않으실까요? 네. 그래서 이렇게 듣는 거랑 한손만 빼고 들어도 다시 시원해지죠. 그렇기 때문에 안 한 거보다는 한쪽만 해도 낫지만 양쪽 한 거보다는 부족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보청기가 아무리 최신 기술, 최고급 보청기여도 양쪽 보청기를 해도 일반 정상 청력인 사람의 한 80%에서 90%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이 안 좋으신 경우에는 양쪽을 하시는 게 무조건적으로 좋고 내가 금전적인 여유가 없다면 한쪽만 하셔도 돼요. 그래서 그것은 제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선택사항입니다. 하지만 보청기를 하지 않게 되면 네. 어떻게 되나요?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게 되면 뭐 앞서 말씀드린 내용이긴 한데 자꾸 귀로 소리를 들어서 뇌에 자극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자극이 점점점 없어지다 보면 청력도 조금씩 떨어지게 되고 이 뇌에 자극이 없어지면 그만큼 쉽게 얘기해서 뇌 자극이 적어지게 되면 정신이 흐려진다고 하죠. 그래서 인지 기능도 점점점 떨어지시고 뭐 치매가 오는 것도 좀 더 가속화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 모든 신체 기관은 자꾸 자극이 돼야지 유지가 되는 거지 사용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점점 기능은 떨어지게 돼요. 네, 원장님. 그러면 돋보기 안경처럼 혹시 필요할 때만 착용하고 평소에는 보청기를 빼놔도 되나요? 전기를 매일 착용해야 되나? 아니면 필요할 때만 사용해야 되나?
그거는 제가 강요할 수는 없어요. 오시는 분들께 똑같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하지만 우리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깨어있는 동안 우리 인간 세상에는 수많은 이 소리의 자극들이 있어요. 그 모든 자극들을 듣지만 필요한 정보는 사용을 하고 필요 없는 소리 정보는 무시하게 되는데, 이런 모든 소리의 자극들이 뇌까지 계속 전달이 되어야지 그만큼 뇌가 활발히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보청기를 체험 착용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꼭 착용을 하셔라. 보청기에 익숙해져야지 이 주변 환경, 주변 소리에도 익숙해질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은 처음 착용하시는 분들은 이제 계속 착용하시는 걸 권장드리고, 물론 주무실 때는 빼놓고 주무시는 거예요. 우리 잘 때는 들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매일매일 착용하는 걸 권장드립니다. 활동하는 시간에는 끼고 있어라.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도 이제 상통을 하는데, 계속 우리가 몸 신체를 유지하듯이 귀도 계속 자극이 돼야지 그 기능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나이가 들수록 모든 신체 기능이 약해지지만 자극이 계속되면 나빠지는 속도를 늦춰준다는 연구 결과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내가 불편하지 않다면, 답답하지 않다면 계속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이건 개인적인 질문입니다. 눈은 안경을 껴도 자꾸 나빠져서 도수를 점점 이렇게 높이게 되잖아요. 네. 혹시 보청기는 고장이 안 나면 한 번 맞추고 나서 평생 사용할 수 있나요? 보청기를 처음 구입할 때 이제 검사하고 조절을 할 텐데, 그 상태로 평생 사용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1년에 신체 검사 받듯이 6개월이나 1년 주기로 청력 검사를 받고, 변화가 있으면 그거에 맞도록 조절하는 과정도 필요하고. 부품만 바꾸면 쭉쭉 사용을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새 제품을 또 몇 년 뒤에 또 다시 비싼 돈을 주고 맞춰야 되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청기는 보통은 평균적으로 5년 정도 사용한다고 해요. 하지만 길게 사용하시는 경우에는 7, 8년까지도 쓰실 수 있는데요. 네, 검사를 해서 청력에 큰 변화가 없으면 그대로 사용을 해도 되고, 청력이 많이 떨어진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맞춤형 보청기인 귀속형 보청기는 소리를 내는 부품을 출력이 더 센 부품으로 교체하기는 어려워요. 오픈형 보청기인 경우에는 소리를 내는 부품이 더 센 걸로 교체를 할 수가 있고, 애초에 출력이 높은 귀걸이형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청력이 많이 나빠져도 웬만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고, 이 귀 속에 넣는 부분만 조금 교체를 하면 그대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이 보청기는 그러면 오랫동안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래서 보청기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청소예요. 청소를 제대로 해야지 소리가 제대로 나올 수가 있는데, 우리가 수도를 잠그면 물이 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소리 나오는 부분에 귀지가 낀다거나 이물질이 끼어 있다거나 한다면 소리가 나오지 못해서 소리가 약해지다가 나중에는 아주 꽉 막혀서 소리가 나오지 못해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청소가 가장 기본이 되어야 되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면 땀이 나거나 비를 맞아도 귀에 거는 보청기는 방수가 돼요. 하지만 그 안에 습기가 찰 수가 있어서 보청기는 건조를 잘 해주게 되면 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보청기의 청소와 건조, 이 두 가지를 꼭 잘 해주신다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오픈형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 선 부분이 전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심하게 비틀거나 잡아다니거나 하지 않는다면 쉽게 고장이 나지는 않고,
또 뭐 땀이나 유분에 의해서 이 부분이 경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세수하거나 샤워하고 난 수건으로 살짝 닦아준다거나 물티슈로 살짝 닦아주면 이제 유분이나 땀을 이제 제거해서 조금 더 좋은 상태로 오래 사용할 수가 있고, 이런 귀에 거는 보청기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이 튜브 부분이 경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물티슈나 수건으로 닦아주시는 게 좋고, 그래도 장기간 사용하다 보면 이 부분이 딱딱해져서 이거는 가끔 오시면 교체를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보청기는 이렇게 관리를 잘 해주셔야지 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습니다. 아까 건조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처음에 살 때 함 같은 거에 넣어 주시잖아요. 건조하는 통도 있고 전자건조기도 있고, 충전식 보청기 같은 경우에는 충전기에 건조기를 넣을 수 있는 장치도 있어요. 그러면 잘 때는 그 함에다가 넣어 놓는 게 제일 좋게 보관할 수 있는 방법이. 예, 그래서 보청기는 구입하실 때 알려드린 대로만 사용하시면 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뭐 이런 습기 제거 통이나 이제 충전기에 내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전자 건조기가 있는데 매일매일 잘 해주셔야지 고장 없이 오래 쓸 수가 있는데, 아유 귀찮아서 잘 때 머리맡에 둘래, 뭐 탁자 위에 둘래,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분들이 이제 보면 자주 고장나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나서 오신 분들한테 여쭤보면 청소를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이런 건조 과정을 잘 안 해주시는 분들이 자주 고장나서 오세요. 그러면 혹시 그 보청기 관리도 중요하지만 끼는 사람의 귀를 관리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귀에서는 귀지가 나오는데 이제 자정작용에 의해서 귀지는 알아서 조금씩 나오게 돼요. 그렇지만 연세가 드실수록 이런 자정작용 능력이 떨어져서 조금씩 덜 나오게 되는데, 이제 귀는 일반적으로 후비지 않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정귀지가 많을 때에는 가까운 이비인후과에 방문하셔서 제거를 하는 것이 제일 좋고, 귀는 웬만하면 타지 않는 것이 좋고, 뭐 샤워를 하거나 세수를 했을 때 물기가 들어갔을 때는 면봉으로 아주 살살 물기만 제거해 주시는 게 좋지, 귀가 간지럽다고 심하게 후빈다거나 하면 염증이 생겨서 오히려 귀 건강에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보청기를 오래 사용하거나 습한 날에는 답답하다면 잠깐 빼서 쉬어주시는 것도 좋아요.